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이게 시장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 심리적으로까지 흔들려 버리면 진짜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강한 멘탈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걱정할 것은 제가 다 여기 적어왔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코스피는 2130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지 말아야 될 마의 선이었는데 그동안 외국인 기관 수급 공방이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반 매도는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선에 대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바로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환율적인 부담이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장단기 금리차 이슈가 재차 반복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걱정스러운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였고 제약바이오, IT는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두 업종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진짜로 오르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말 모르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오릅니다. 기관들은 그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신흥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글로벌의 신흥국들은 작년 18년 한 5, 6부터 많이 올랐다가 대부분 다 꺾여 있어요.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다가 또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이런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무역 협상 경계를 지속하고 시장에서 4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5월까지 봤었는데 이제 6월 설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고, 좋게 해석한다면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모멘텀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료 노출되고 재료가 끝나버리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불확실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시간이 끌리느냐, 이 차이는 계속해서 흐름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셨다시피 기댈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요. 이슈도 없고. 그래서 미국만 주가는 오르고 채권 금리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나 비슷한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3월 말에 분기 월 기간 포지션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아주 큰 폭의 포지션 정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관이 뺄 이유는. 자, 가장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지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파트와 같다는 마인드. 이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책을 펼치면, 물론 대치동 한복판에 그 알짜배기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 역삼동, 그다음에 노년 이쪽엔 아파트는 좀 그래도 하락세를 하고 있잖아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은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송파 아파트 빠진다고 송파 팔고 저기 대전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이 느낌적인 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내가 좋아하는 그 종목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흐름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들은 올라오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구나,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구나, 만약 현금화를 못 하셨던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좋은 종목들은 올라온다. 언젠간 올라온다. 이지케어텍 첫날에 빠지고, 아니다, 상한가 바로 치고 나서 이제 3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서울대병원이 4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큰 대형 병원 중에 5개 이상이, 10개 중에 5개 이상이 이 이지케어 택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알아서 매출이 나올 거고,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건데, 주가 3일 빠졌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중내 만에 하면서 그런 멘탈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강점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ABL 바이오를 보면서 아주 멘탈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강한 멘탈만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제 방송 옛날 거 보시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이슈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100% 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한 7, 80%를 그런 종목에 담았다면 20, 30%는 단기 종목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재미는 꾸준히 추구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 이슈가 어저께 이어서 또 있습니다. 영신금속이 이제 상패 의견 한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사실 이 의견 한정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의견 거절의 문제고요. 오늘 어저께 나왔던 부분은 아직 미제출된 부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회사들이 이슈였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웅진에너지가 거래 정지당하면서 상패 얘기가 나왔고요. 정리매매, 이의 신청 없으면 정리매매 들어갑니다. 세화 IMC도 마찬가지고요. 의견 거절 보고했고, 시간을 끌었던 것들은 다 문제가 있었네요.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YD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뭐 깔끔하면은 미리미리 제출했겠죠. 굳이 시간 끌면서 벌점 맞을 필요 없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의 신청을 7일 안에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 없으면 상패에 바로 정리매매 당하면서 마이너스 90% 잔고를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걱정되는 종목들이고요. ACT도 문제가 되고 있고, 캔서럽은 아주 유망한 종목인데도 그렇고, 케어젠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어저께 제가 시총,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추가된 부분 하면서 5%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아무래도 3월까지는 회계 이슈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오르는 것 같다니만 상패 얘기 나오면서 또 다른 종목들 영향받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일단은 18만원 또 터치를 했습니다. 어저께 수소차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소차 장이 빠지거나 뭐 또 시장에 이슈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으로 수소차 또 얘기가 나올 거다. 기대 언덕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전날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그 방송 내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소산업 클러스터랑 흐름이 또 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캡처한 거라서 방송.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형 바닥형 차트, 원형 바닥형 차트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또 장중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6.8%에 마감했는데, 아주 좋은, 제발 좀 이런 거 좀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JNK 히터랑 또 풍국주정, 대우부품 다 같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유니크가 대장 역할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가스 밸브, 아주 핵심적인 밸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소 가스에 진짜로 실질성이 있는 테마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3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사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흐름이거든요. 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또 흔들리겠죠.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원달러가 문제고요. 원달러가 사실 여기서 멈춰주면은 달러가 하락하면서, 원래 하락해야 되잖아요. 하락하면서 증시가 반등해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이제 보시면 대충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흐름 없이 시끄럽잖아요. 미국 이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트럼프 국경 장벽 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권 싸움, 뭐 북한과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긴 힘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악재가 다 나왔던 유럽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요 갭을 메꾸지 못하면서 아주 중요했던 60일 선을 어저께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저께고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초록색의 60일 선은 진짜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라인이었는데 오늘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2130이 제가 말씀드려왔던 지지선이긴 하잖아요. 근데 2130이 터치로 왔습니다. 그 다음 선은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파란색의 121선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거 차트 떨어지는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손실봤던 종목이나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신뢰도는 이때부터는 이제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실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여기서는 뚫고 올라왔을 때는 그때 흐름을 봐서 여기 또 지지했을 때는 지지를 했구나 하면서 시장에 큰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버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버티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어차피 팔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121 선에서 1차로 3차 지지선까지 되는 거죠. 2160 무너졌고 2130 무너졌고 이제 121 선이 정말 오늘 내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121선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한 가지 더의 방법은 월봉상입니다. 월봉상. 그래도 그나마 1, 2월 달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봉상 20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월봉상 121선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121선이 200에선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121선을 월봉으로 봤을 때는 2000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도 당장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그 분석에서 보셨다시피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이 크게 무너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000선이 그 다음 레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후퇴하면 안 되는데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바로바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120일까지 시야를 넓히느냐, 이 파란색의 121선까지 시야를 넓히느냐, 월봉상 2000까지 보느냐. 3월에 기관 포지션 관리가 분명히 이슈가 될 테고요. 이제 달러 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사실은 더 뚫고 올라가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도 없고 지금 어쨌든 유로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펀더멘탈 상으로는 달러가 고점이었고 증시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달러는 빠지고 증시는 올라가고. 그래서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은 올라온다. 코스닥은 뭐 마찬가지죠. 크게 지금 이슈를 끌지는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비금속 광물은 아마 개인들은 거의 뭐 안 보실 것 같고 종이목재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업종은 우리 관심 종목에 있던 NC소프트가 경기가 제가 옛날 방송에 이제 딱 166분 보신 그 조회수 나온 NC소프트 자료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올렸던 건데 그 자료 이후에 오늘 딱 그 가격에 왔어요. 이제 기다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게임주가 올라간다. 그런 방송 내용을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NC소프트가 시장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전자전기 업종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징적인 걸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심했고 오늘은 종목으로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죠. 다 같이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르고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고 하면서 평균을 맞춘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편했던 분들, 그 다음에 힘들었던 분들 나누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흐름을 봤나 싶었더니만 또 바로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게 하루살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힘들죠. 이거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전자 업종을 장기 투자하기에는 매우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약품 쪽에는 뭐 거의 수급이 또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4월달부터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달부터 괜찮을 것 같고, 공모주 리뷰 잠깐 해드릴게요. 지노믹트리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상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손실 보시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이게 폭락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코넥스에서 장외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졌었고, 이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보시지 마시고 여기부터 보시면 시가 여기 시작해서 이 12% 올랐었거든요. 장중에. 이걸 손해 보셨다고 누가 댓글 남겨두셨길래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종목을 두 개 나왔는데 이거를 손해봤다고 남기셔서 좀 저는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현대오토에버는 뭐 거의 상한가 가는 분위기였어요. 손해보신 분 한 번 더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주 분위기, 왜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런 또 분위기라서 감사 이슈이 전혀 깨끗한, 상장하자마자 상폐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주 좋은 장이었는데,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다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하루였는데 소소한 재미가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서. 내일도 하나 있습니다. 암호그린텍 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근데 단타 치기에는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개를 놓고 보면 한 7개가 성공하는 게 공모주입니다. 3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다 보시면 어떤 흐름인지 보이실 겁니다. 간단하게 종목 짚고 넘어갈게요. NC소프트 오늘 또 50만원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우리 44만원대 추천한 것 같습니다. 3월대 44만원, 예, 요쯤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좋은 흐름입니다. 마찬가지 아주 좋아하는 종목 제가 롯데정보통신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업종들은 고점 이후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투어의 비중을 꽤 싣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가 괜찮은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랑 상반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네요. 유니크 관심 종목에 오늘 추가한 거 아닙니다. 어저께 추가했어요. SL은 다시 하락한 모습이고요. LG이노텍만 가고 또 요 두 가지는 흐름을 뭐 약간은 하향 추세로 가고 있지만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장이 빠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KB금융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명성 TNS도 효자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추천드리자마자 또 2% 빠졌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종목을 또 담았나, 장이 안 좋다 싶으니까 또 바로 이 통신주를 담았고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빠질 때 올라가는 LG유플러스랑 마찬가지고요. NC소프트 있네요. 삼성전기는 분명히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는 기관이 오히려 사는 모습. 삼성전자 있고요. 펄어비스 게임주 펄어비스 있고, 크게 눈에 띄는 거 찾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있었고 그다음 IT 4월달을 대비하는 뭐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IT의 비중이 오늘 높았습니다. 그 밑에는 사실 좀 미미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몇 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44,000원 또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이구나. 네, 어저께 올랐었죠. 어저께 0.2 마지막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장 좀 밀리면서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인 200일선을 지켜줬어요. 이렇게 초록색인 200일선을 지켜주면은 사실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네. 그리고 주거나 사나 지켜왔던 43,000원 레벨이 있기 때문에 매수 좀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첫날에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또 망치. 아마 많은 분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성테니스는 한 10번 말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고점은 21,300원입니다. 아마 또 공방을 하거나 또 빠지거나 하겠죠. 이 저항선 지지선은 아주 과학입니다. 이 정도만 잘 파악하셔도 흐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어저께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지만 뭐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SL은 어저께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잘못 갖고 왔어요. 오늘 한 2% 빠졌습니다. 그래서 TNS, 유니크, KB금융 어저께 이제 41,450원 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선을 또 침범을 했었는데 월봉상, 주봉상으로 봐도 하락했습니다. 모든 지지선을 다 이탈했어요. 진짜 저는 들고 있지도 않은데 사실 제가 추천한 죄로, 그리고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펀더멘탈이 완전 바뀌었었는데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손절은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손절하시면 돈 벌 수 없습니다. 한번 흐름 타면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쌀 때 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적금식으로 하시는 건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비중이 너무 크시다 하시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팔고 다른 거 사시면 또 다른 거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KB금융이 뜸하더라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흐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셔도 됩니다. 우량주 들고 있는 게 주식 투자의 또 매력 아니겠어요. 아파트 가격 빠진다고 바로 팔고 다른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죠, 아파트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분석해서 도움되시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은 하루 되시고 금요일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